강세장은 뭐 계속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그런 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은 나오긴 하겠죠. 이게 어떤 노이즈가 나와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올라서 그냥 단순히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가 여기서 10% 빠진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오니까 그거는 염두는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뭐 쫓아가긴 좀 어렵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현금을 좀 아껴 놓으셨다가 반도체에 계속 집중하시는 게 지금은 좀 좋지 않나.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요즘에 아주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와 완전히 그냥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랑일 줄이야. 네네. 특히 이제 연초다 보니까 뭐 작년에 이제 산타랠리 좀 얘기하던 것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네네. 순식간에 막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와, 지금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강세장은 뭐 계속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네. 그런 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뭐 5천을 가더라도 올해 뭐 상반기에 뭐 4,500 가고 뭐 5천 가고 뭐 이런 이제 계단식을 예상을 보통 하는데 불과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네. 며칠 안 돼서 4천 지금 500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5천 그냥 금방 가요. 5천은 그냥 여기 10%만 오르면 5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시장 전문가들도 강세를 대부분 예상하는 거는 뭐 방향은 일치하는데 너무 빠른 숫자에 지금 다 당황하고 있다. 근데 그걸 이끈 게 반도체인데 네. 반도체가 너무 세니까. 근데 사실 지금 미국도 보시면요, 엔비디아 별로 안 좋거든요. 좀 지지부진해요. 네. 뭐 AMD도 그렇고 미국 M7도 별 볼 일 없고 최근에는. 근데 미국에서 유독 좋은 섹터가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네. 이런 기업들은 막 연일 폭등하고 있어요, 주가가. 근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국가니까 그 기업들이 강하면 한국 코스피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미국만 봐도 메모리가 강하다는 건 한국이 좋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적응을 좀 못하고 있다.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시총이 뭐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 두 개가 움직이면 당연히 지수는 가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상승을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좋았던 게 그거잖아요.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제 공약도 했지만 이제 코스피 5천 만들겠다, 뭐 네. 상법 개정 이런 걸 했고, 사실 이제 저번에 작년에 뭐 대출 규제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걸 보면 주식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정부 정책은 딱 그게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주식만 해라. 주식해라. 되도록이면 국내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정책이 어쨌든 이제 먹히긴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 올라간 게 있고, 또 뭐 트럼프부터 전 세계가 약간 돈을 좀 너무 많이 풀잖아요. 재정 제출. 이거는 사실 모든 자산에 다 이게 상승 효과를 일으키니까 그게 있었고, 근데 이제 작년 9월부터 하나가 더 나온 게 이제 그 반도체가 갑자기 그 공급 부족 사이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옛날에 아마 아시겠지만 그 샘 알트만이 한번 한국 왔다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반도체 우리 좀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샘 알트만이 했던 얘기가 너무 충격적인 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만드는 물량에 거의 한 70%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연간 생산 물량을 70% 자기한테 네. 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때 다들 이제 좀 벙쪘죠. 이게 맞아요. 뭔 소리지? 그러니까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부터 이제 주가 달리더니 네. 그게 허풍이 아니었어요. 샘 알트만만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빅테크의 CEO들이 지금 메모리를 원하고 있고, 실제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금 저기 그 판교에 나인트리 뭐 이런 호텔에 네. M7의 그 구매 담당자들이 와서 진치고 있대요. 뭐 그런 내용들도 네, 들었거든요. 네. 뭐 애플이 지금 메모리 달라고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메모리 못 구해서 한 이모는 잘렸다 막 이런 얘기도 돌고. 네.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1년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요, 공급은 좋고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면 어떤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무조건 올라가겠죠. 예. 근데 그 가격 상승폭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1년 계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올라갈 분기마다 오를 거 뻔한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분기로 하자. 근데 저게 그 빅테크 고객사들은 우리 1년 계약하자. 대신에 내가 환불 무슨 일 있어도 환불은 안 하게 해줄게. 그냥 무조건 보장해줄게. 1년 물량을. 이렇게 나오는데 삼성 하이닉스는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이렇게 호황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소문 나니까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그냥 눈치 보고 있던 구매자들도 큰일 났다.
빨리 구해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오르는 거죠. 근데 이런 사이클이 갑자기 이렇게 발생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9월부터 시작했는데 12월 지나서 1월 딱 스타트 끊자마자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목표 주가를 막 올리고 있고, 얼마 전에 시티증권이 1월 2일 날 삼성전자 20만 원을 쓴 거예요. 목표 주가를. 네. 그때 사실 스타트를 끄는 건데, 어쨌든 외국계 쪽에서 바라보는 이 반도체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지금 가격 사이클이 좋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반영하면서 주가들이 따라가는데, 주가 상승 속도보다요 이익을 올리는 속도가 훨씬 지금 빨라요. 오히려 주가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만 보면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지만, 주가보다 이제 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익은 100% 증가한다고 예상을 딱 올려버렸는데 네. 주가 50% 오르면 주가 못 쫓아간 거잖아요. 그런 지금 정도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익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어쨌든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반도체는 뭐 이따 또 한번 좀 네. 여쭤볼 텐데, 우선 그러면은 지수가 좋지만 사실은 반도체가 좋은 거라, 맞아요. 반도체 아닌 것들은 지금 어떠냐,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반도체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작년에는 그 주가 오를 때 보시면 그 흔히 조방온이라 그러잖아요. 네. 조선방산, 뭐 원전, 변압기 이쪽도 같이 갔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물론 이들이 뭐 엄청 빠졌다 이게 아니라 반도체가 랠리 보이는데, 딱히 그 시가총액이 큰 거 중에서는 파트너가 딱히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냥 반도체가 독주하는 건 맞고, 그나마 이제 반도체 파트너가 지금 약간 됐던 거 중에 하나가 자동차. 네. 그나마 자동차 괜찮은 게, 이번에 CES 2016에서 그 현대차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나 공개했잖아요. 아틀라스라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AI를 여기다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AI를 구글하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하루에 얼마 올랐더라? 14%가 올랐어요. 네. 하루에. 그렇죠. 제가 그렇게 오른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되게 무거운 주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로봇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마로 보면 그냥 로봇 테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빼고는 확실히 로봇이 좋고, 나머지 섹터들은 좀 되게 좀 재미는 없어요. 좀 답답하고, 2차 전지도 한참 좋았다가 그 배터리 계약 해지권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방산, 변압기, 원전도 뭐냐면 이렇게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속성은 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주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 때문에 좀 오르긴 했는데, 뭐 엔터나 드라마나 이쪽도 한한령 해제가 좀 늦어진다 뭐 이러면서 다시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도 네. 최근에 분위기는 좀 괜찮았는데, 또 연초 이후로 이렇게 뭐 반도체가 너무 세서 그런지 몰라도 바이오가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좀 빠져버리는, 악재는 아닌데요. 어쨌든 좀 힘을 못 내고, 작년에 또 되게 좋았던 섹터가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화장품 이쪽 섹터도 연초 들어와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반도체가 너무 좋으니까 이들을 팔고 지금 반도체 사는 거 아니냐, 살려고. 왜냐하면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가 한마디로요, 그 수급을 다 이 로봇주 빼고는 모든 수급을 다 돈을 지금 빨아들이고, 다 빨아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좀 빠져야 다른 기업이 좀 숨통이 튈 수 있는, 약간 지금 그런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제 항상 뭐 이런 기세가 막 올라갈 때 보면 네. 꼭 나오는 얘기가, 이거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급등이다, 이것도 네. 조정 온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뭐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 완전 뭐 다 전멸됐다 막 맞아요.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것까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이거 단기적으로는 좀 한번 조정 오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조정은 나오긴 하겠죠. 이게 뭐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게 이제 기업들, 특히 미국도 그렇고, 엔비디아 올라갈 때 사이클 보면은 이 주가가 보통 한 2배 오르고 나서 또 거기서 한 10에서 20%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노이즈가 나와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올라서 그냥 단순히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여기서 10% 빠진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언제든지 조정은 나오니까 그거는 염두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올랐으니까 결국 빠지겠지 하면서 이걸 팔고 좀 덜 오른 걸 가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초강세장이고, 한 번 주도주는요 계속 끝까지 주도주예요. 되도록이면 이게 삼성 하이닉스 같은 이제 주도주에 머물고 계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예전부터 이제 주가가 이 바닥부터 따지면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그 사이클 보시면 사실 결론은 뭐죠? 아무리 조정 중간에 나왔어도 그냥 엔비디아에 붙어 있는 게 정답이잖아요. 뭐 최근에 약하다 하더라도, 뭐 미국의 M7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주도주가 쉽게 무너지는 법이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주도주에 항상 1등만 투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1등만이 모든 걸 다 가져가요, 사실은. 예. 이게 미국도 승자 독식 제도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M7하고 기술주 갈 때 나이키는 반토막 나고 못 오르는 기업은 계속 처참하게 빠지거든요,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결국 이런 강세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못 오른 기업들이 한 번 중간중간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단기 사이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큰 수익은 1등주, 주도주에서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오히려 만약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뭐 쫓아가긴 좀 어렵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현금을 좀 아껴 놓으셨다가 반도체에 계속 집중하시는 게 지금은 좀 좋지 않나. 아니면 반도체랑 파트너 될 것들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왜냐하면 반도체만 혼자 독주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올해도 성장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어요.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지금 로봇주로 좀 변신했잖아요. 뭐 네.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있을 거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비만 치료제 좋게 보거든요. 비만 그 제가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원래 항암제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비만 치료제가 이제 역전하고 있대요. 시장 크기 자체가. 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몇몇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반도체가 뭐 혼자 독주해도 성장하는 기업들은 결국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파트너 될 것들을 몇 개 좀 찾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들어가시는 건 좋은데 이거는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많이 빠져서. 뭐 싸 보이니까 네. 언젠가 오르겠지. 요런 거는 그냥 단기로만 좀 대응을 하셔야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보면 굉장히 포모를 더 느끼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어쨌든 되도록이면 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가도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르면 또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지수 상승이 올 건데 오면 다른 것들도 결국에 다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뭐 대략 이렇게 봐도 될까요? 한 번씩은 다 순환은 해요. 순환은 하겠죠. 하는데 네. 그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 그 상승률을 쫓아가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저는 다 낙수 효과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고 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쨌든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들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끌고 왔고 작년에도 보셨잖아요. 작년에 조방원 또 특히 정부 정책 수혜받은 것 중에 하나가 증권주 네. 이런 기업들이 몇 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면서 지수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성장을 결국 못 보여주면 아무리 강세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그 업종이나 기업은 좀 오르기는 저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존에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두고 뭐 그걸 다 정리하고 옮기거나 이러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둔 상태에서 네. 뭐 추가적인 투자를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일부만 좀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발을 좀 걸쳐놔라. 맞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상법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 어쨌든 시장에 좀 좋은 그런 시그널들이 있었던 것도 올해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된다. 뭐 올해 뭐 주총부터 해서 많이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작년에 법이 바뀐 게 올해 조금 현실화로 좀 뭔가 좀 바뀔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올해 시장 뭐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올해 악재가 별로 없네요. 악재가 딱히 지금은 없고요. 근데 약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진폭을 보면 좀 상고하저 같아요. 상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반기는 딱히 뭐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주가가 너무 이제 과격하게 오른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뭐 갑자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연준이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물가가 높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네. 그러면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 악재 아니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베네수엘라 친 것처럼 다른 나라를 또 타겟해 버린다. 그럼 시장이 또 놀래겠죠 한 번은. 네. 근데 그런 정도의 악재만 아니라면 상반기에 크게 뭐 나올 만한 그런 좀 악재성 재료들이 이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변수는 없다. 네, 예측 지금은. 변수 없어요. 근데 혹시 나오면 이제 그게 충격을 주겠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하반기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왜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조금 안 좋게 보냐면 IPO 있잖아요. 이 신규 상장 기업들이 좀 하반기에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스페이스X 여기가 올해 하반기에 상장이 예고돼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얘기 나오거든요. 많게는 1,500조까지.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스페이스X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그 지금 챗GPT 만든 오픈 AI. 네. 오픈 AI가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달러에서 한 800억 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800억 달러면 시총 1,000조 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2,000조. 거기다가 또 엔트로픽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AI 기업인데 여기가 한 400조에서 500조 합치면 2,500조 정도 나와요. 크기. 네. 이 세 개 기업이 올해 말하고 내년 상반기에 아마 상장이 예고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어떤
대규모 공급이 일단 발생하면 신축이 생기면 옆에가 흔들리죠. 흔들려요. 예, 똑같아요. 주식도 이게 갑자기 이 두세 개가 덩치 큰 게 갑자기 쏟아지잖아요. 그럼 수급이 글로 빨려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공급이 느니까 주식시장이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21년도에 미국장이 그렇게 날아가는데 21년도에 한국장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때 우리나라 IPO가 너무 많았어요. 당시에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페이 뭐 기업들 되게 많이 그때 아마 크래프톤도 했던 것 같고 22년 1월 시작하자마자 첫째 날 LG엔솔이 상장하고 네. LG엔솔은 100조짜리 회사가 그래서 주식시장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아픈 기억이 있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게 스페이스X가 상장하니까 우주항공주가 가는 건 좋은데 나름 이게 내심 좀 걱정되더라고요. 아 저게 좋은 이슈가 아닌데 주식시장에 우리나라도 좀 몇몇 굵직한 기업들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K뱅크 같은 거. 그다음 네. 무신사 아시죠? 무신사. 네, 네. 무신사도 올해 아마 상장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총이 아마 10조액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덩치 큰 회사들이 한국에도 이제 몇몇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찌됐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에는 공급이 줄어야 좋은 건데 그래서 하반기는 저는 그 IPO 이슈 때문에 조금 이거는 예정이 좀 돼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우리가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반기 안에 지금 지수가 뭐 4,500을 뭐 뚫었기 때문에 뭐 이제 5,000은 진짜 현실화돼 있지만 네. 뭐 꽤 유의미하게 좀 어느 정도 지수 기준으로 좀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저는 일단 5천은 한번은 볼 것 같아요. 지금 기세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반도체가 너무 이게 그렇죠. 이익 성장이 너무 가파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주가가 쫓아가지만 아직은 다 못 쫓아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만 이제 확인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올해하고 내년의 실적을 보면 삼성 하이닉스 지금 주가도 비싼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PER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익 대비 몇 배냐. 근데 오늘 한 증권사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아니고 호주의 맥쿼리 증권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PER을 계산해 봤더니 하이닉스가 3.8배. PER이요? PER이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PER 이렇게 3.8면 올랐는데. 무조건 사야죠. 그리고 네. 삼성전자가 한 5.7배.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준으로? 이익이 너무 많이 늘 걸로 좀 보는 거예요. 순이익이. 네. 그 정도 이게 근데 믿기질 않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 우리나라 증권사랑 괴리가 너무 커요. 네. 근데 일단 두고 봐야죠. 그거는 뭐 무조건 믿으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맥쿼리나 시티 같은 데서 보고서 내는 거는 외국인들이 보거든요. 그걸 믿고 투자해버려요 그냥. 그게 맞냐 안 맞냐는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 하이닉스를 미친 듯이 사는 게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이거 아직도 싼 거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사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상반기에 좀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뭐 지금보다는 저는 더 시계열을 조금 더 넓혀보면 어쨌든 지금보다 더 높은 삼성전자 주가, 하이닉스 주가, 또 코스피도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말만 해도 환율 얘기도 막 나오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또 그런 얘기가 조금 잠잠하거든요. 네. 뭐 어쨌든 뭐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뭐 당장 주식 시장의 환율의 영향 이거는 뭐 크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원래 환율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환율이 오르면 원래는 안 좋았죠. 네. 원래 항상 그렇지만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달러 대비 그건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공식이죠. 환율 오르면 주식 팔아라. 네. 안 좋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안 맞죠. 환율 올랐는데 주가 지수는 더 날라갔어요. 네. 그 이유는 뭐 이제 여러 뭐 매체 통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 기업들 또 거기다가 이 국가기관도 똑같아요.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샀어요, 사실. 많이 산 건 맞고요. 작년에 미국 주식 산 게 여태까지 미국 주식을 제일 많이 산 연도가 2021년이래요. 네. 그거보다 50% 더 증가했대요. 작년에 산 물량이. 네. 얼마나 많이 산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이제 달러보다 더 많아 버리니까 나가는 돈이. 그래서 환율이 그래서 정부가 대책 나온 게 그거잖아요. 국장 투자하면 세금 깎아주겠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미국 주식을 많이 하니까 환율 방어 목적으로 그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리턴 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테슬라 1,000만 원 벌어서 250제하고 750에 22% 떼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세금 한 100 얼마 나가잖아요. 그거 국장 투자하시면 계좌 만들어서 세금 면제해 주겠습니다. 1년인가 유지하면 네, 맞아요. 빼준다고. 근데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하진 않겠지만 이게 세제 혜택 무시 못 하거든요. 재테크의 제일 기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라도 돌아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갖고 있는 그 개인 투자분들의 금액이 한 260조 된대요. 네.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진짜 5%만 해도 얼마죠? 5%만 해도 한 10조가 넘잖아요. 만약에
5%만 돌아온다고 네네. 가정을 하면 10조 넘죠. 10조만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 미국장 하시는 들어와도. 분이 들어와도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10조면 진짜 그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그 매월 개인 투자분들이 1조 가까이 산다는 얘기인데 결코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되면 또 환율도 안정화되겠죠. 일부는.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이닉스가 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거든요. 그럼 그게 경상수지 흑자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 부분 또 세계 채권 지수에 4월부터 들어가니까 세계 채권 지수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좀 사야 돼요. 네. 일단 이건 의무적으로 사는 네. 거죠. 요 물량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 저는 그 올해 환율은 더 안정화될 거고 그리고 환율과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의 관계가 좀 깨지긴 했지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공식 자체는 그런 걸 종합하면 올해 환율은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플러스 효과를 좀 주지 않겠냐. 작년에는 사실 별개로 움직였지만 네. 환율이 좀 안정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고환율 기조가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옛날처럼 뭐 1,200원 가는 거는 어렵고 뭐 1,400원 초반이나 1,300원 후반 정도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별 악재가 없다. 이렇게 네, 좀 당분간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뭐 진짜 예상 못한 무슨 전쟁이나 뭐 이런 거는 네. 어차피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걸로는 지금 어쨌든 시장이 좀 단단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